진로 차이점 아시죠? 진학과 진로 차이점 아시나요? 혹시 진학 중심, 진로 중심 이해 비교가 되죠? 비교되나요? 진학 중심은 그야말로 어떻게 공부하는 걸 말하느냐 하면요, 정말 국어 공부 잘하고 수학 공부 잘하고 영어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좋은 혹은 1등 이게 진학 중심. 그러나 진로 중심 뭘까요? 진로는 사실은 진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로 중심이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두 번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갈 거야. 족적을 남기고 갈 거야. 첫 번째 목표. 요즘 과거에는 60, 70, 많이 살아야 70이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사람입니다만은 많이 살아야 70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74세인데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시대가 많이 수명이 연장됐죠. 맞습니까? 100세. 제 개인적인 목표는 120살까지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120살까지 가르치고 살다. 서서 죽자. 이게 제 신념이고 철학이고 저희의 진로입니다. 제가 진로 코칭 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할 적에는요, 인생은 3모작 인생을 살아라. 옛날에는 1모작 인생이었습니다. 정부는 2모작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3모작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왜? 120살. 근데 20은 그냥 여가생활 즐기고 살고, 100세까지는 뭐 하면서 살자? 일하면서 살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정년퇴직했다고 놀러다니는 사람들 있죠. 골프치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년퇴직했으면 그동안의 경험들을 누구에게? 후진들에게 봉사해야죠. 내가 정말 멋있게 살았다면, 다시 말씀드려,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했다면, 어쨌든 정년 퇴직한 사람 성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로란 뭐냐면요, 목표, 꿈, 비전이 있는 사람. 근데 언제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들어갔던 공직생활을 하든, 어쨌든 보통 기업은 45세 되니까 나가라. 이사 안 되면은요. 근데 공직생활은 58세 정도죠. 한 10여 년 차이 납니다. 예, 이때까지 120에 비하면은 얼마인가요? 반타작이에요. 앞으로 반이라는 인생이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 대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선택했어요. 전공이 있습니다. 그 전공과 관련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은 당연히 보수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서 정년까지 가는 사람, 그래서 기업에서 나가라 하든 공직생활을 해서 정년에 하든, 예,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이게 일부작 인생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저는 늦게 박사를 했거든요. 늦게 박사를 했는데, 박사를 할 때 제가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15년 내지 20년은 가르치고 살자. 박사는 목적이 교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15년 내지 20년은 가르치면 살자. 박사 취득할 때까지 석박사 합쳐서 통합 5년, 그리고 15년 써먹으면은 몇 년이죠? 20년이죠. 여기서 20년을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인가요? 예, 60 잡을게요. 80. 다시 20년. 110. 110까지는 일하고 살자. 그럼 목표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3개죠. 그래서 제가 삼모작 인생을 주장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는 삼모작 인생. 다시 말하자면은 적어도 1모작까지는 뭐 중년, 청년, 후기, 예, 이때까지는 적어도 목표를 성취하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이 정도까지는 하는 게 1모작이에요. 여러분, 이 목표 1, 목표 2, 목표 3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의 모습이 다르죠. 맞나요? 여기까지만 있는 사람의 지금의 삶의 태도, 지식을 획득해야 되는데 어떤 지식을 획득할까? 내 전공만 잘하면 돼. 그러면 그 친구는요, 1모작 인생까지만 생각해요. 그 다음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삶 자체는 저는 의미 없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이 땅에 왔다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보면은 진정한 참 의미 있는 학습과 의미 없는 학습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공부를 하면 의미 있는 학습을 하시는 게 그게 진정한 지식입니다. 의미 있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삶.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2모작, 3모작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계획해 놓은 사람의 현재 대학생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1모작, 2모작, 3모작 다 있는 사람, 2모작까지 있는 사람, 1모작까지 있는 사람의 지금의 삶의 태도가 틀리다니까요. 2모작, 3모작 있는 삶은 내가 전공은 영어지만 그 다음은 이것만 가지고 살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일 겁니다. 어쨌든 그건 2모작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3모작입니다. 제가 여기 2모작 3 20년은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석박사를 하고 다시 15년을 써먹고 산다. 그것이 20년이었어요. 맞습니까? 5년 했으면, 투자했으면 15년은 받아야죠. 기여를 하고 받아야죠. 그게 제가 20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저는 74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이 마디마디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40년, 50년의 삶 속에서 저는 계획되어 있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목표 1, 목표 2, 목표 3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가 한번 볼게요. 진로가 뭔가 볼게요. 진로는 타겟입니다. 맞습니까? 타겟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화살을 가지고 그 화살의 관역이 바로 뭘까요? 목표는 이루어야 될 골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요거는 미래고 현재 상황, 이게 몇 년인지는 이제 내가 현재 몇 살이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것이 15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 내가 성취해서 난 이런 사람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거야 라는 첫 번째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에 뭐가 생기나요? 간격이 생기죠. 간격도 생기지만은 뭐가 생기나요?
길이 생깁니다. 맞나요? 이것을 우리는 진로라고 합니다. 진로. 자, 진로가 뭔지 이제 이해되셨죠? 목표가 정해졌으면 진로가 있는 삶을 사는 거고요. 공부하는, 학습하는 것 자체가 진로가 있는 학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배운 것이 전부 유의미 학습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탐색하고 검색하는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와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일보작 인생을 살기 위해서 현재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목표가 없다고 하십시다. 그럼 현재 시점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표가 없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세월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떠밀려서 사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절대 못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하루 내가 태어난, 어제 자고 오늘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대한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친구. 이 친구는 감각이 있죠. 맞습니까? 그랬을 적에 잘 보십시오. 그랬을 적에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럼 뭘 생각할까요? 오늘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뭘 듣고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뭘 습득할까에 대한 의미를 찾을까 안 찾을까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요. 맞아요? 찾을 수밖에 없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정해집니다. 사실. 그리고 모든 학습이, 모든 교과목이 의미가 있는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와서 학교에서 6과목을 했습니다. 6과목을. 그런데 와서 집에 앉아서 책상에 앉으니까 어떤 거 기억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리송한 게 있고 어떤 거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요것을 모르는 부분을 뭐 할까요? 보완하려고 하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보완해. 이거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공부 방법. 이게 메타인지 학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배웠는데 내가 이거는 알고 있고 이거는 아리송해. 이거는 전혀 몰라. 그런데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알아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의대를 왔는데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적어도 의대를 가려면은 상위 0.1%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못 가. 맞죠? 그렇다면 보완할까 안 할까요? 보완합니다. 그때 공부하는 학습이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코그니션이라는 인지는 우리가 그냥 아는 걸 말하죠.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비슷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초인지 능력, 그것을 메타 인지라고 합니다. 그럼 메타 인지는 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걸 말합니다. Learn how to learn.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를 해라 말아라 이거 주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되나요? 보완해야 되죠. 복습을 통하든 아니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참고서를 보든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든 어쨌든 해결해서 이걸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시 하면 무의미한 지식, 무의미한 학습을 뭐한 학습으로? 유의미 학습, 유의미한 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줄 아는 사람, 이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본인의 학습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할 줄 아는 학습법을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체적으로 메타인지 학습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법이 뭔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목표. 네.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고요. 또 평소에 목표가 있든 없든 그러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뭘 향해야 된다? 목표를 향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로를 향한 진로가 있는 진학입니다. 진로가 있는 진학. 근데 학교생님들마다 정책은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다 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로가 진로답지 못하다는 점, 이것이 진학과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셨고 전공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여러분들 전체 그림이 가서 멘토링 할 때 전체가 이것을 포커싱할 거예요. 여기에 주안점을 주시면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담당하는 멘티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아이에게 뭐가 있느냐고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데 학습을 시킨다? 안 돼요. 이게 없는데 이게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여기가 2023년이고 이게 2053년입니다. 30년 후라고 하십시다. 그럼 여기에 연 단위로 몇 개가 선이 그어지나요? 30개 선이 그어지는 거죠. 네. 장기 계획입니다. 여기는 중기 계획일 거예요. 1년 1년은요 단기 계획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시간 관리가 되는 거죠. 맞나요?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이거 달성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 저절로 되게 되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다시 말하면 진로가 있는, 이 진로가 있는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학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어디 가고 전공은 어디 뭘 해야 내가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시간 제가 모든 과정을 하기 이전에 이게 확실하게 정립되셔야 여러분들에게도 유리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멘티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지식을 잘 전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멘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이런 그림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의 체계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그 개요만 만들어 놓은 게 그 교재입니다.
그래서 스킬들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이런 스킬들이 먹혀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취향이 학습, 러닝하는 유형이 다양하게 또 있기 때문에 개인별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멘토링 과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진로가 있는 학습, 어떤 학습인가에 대한 전체 개요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멘토링의 대상자들, 멘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준을 설정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시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해 다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